그 서적은 요새 참 많아요. 뭐 AI, 뭐 메타버스. 그러니까 그런 책 몇 권만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쪽쪽 좀 흡수하시면은 좋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프라인은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뭐냐? 세렌디피티. 그러니까 우연히 뭔가 제품들을 발견할 때의 기쁨. 이게 사실 오프라인 행사를 오는 이유죠. 그 쇼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주셔야 오프라인에 즐거운 컨텐츠가 생기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나 창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명함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브로셔도 주고받고 이게 사실 오프라인의 장점인데 온라인은 아무리 이렇게 가상 환경을 만들어놔도 데이터를 줄 수 없으면 이거 말짱 꽝이 빗좋은 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예요? 기획자가 그냥 의도한 컨텐츠만 화면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저 모니터 사이즈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저 첫 페이지에 보여주는 컨텐츠 말고는 2페이지, 3페이지에 숨어있는 참고자 정보 절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무슨 뭐 무한 공간? 아닙니다. 저 모니터 사이즈 한계가 저 메타버스 행사의 한계인 거예요. 왜? 첫 화면 이상은 잘 안 보니까. 그러니까 기획자가 의도한 컨텐츠만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노출되지 않으면 특히 스타트업 행사들, 중소기업들은 자꾸 묻혀요. 대기업한테. 왜? 대기업만 첫 페이지에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온라인 행사를. 우리를 안 보여주니까 이 행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온라인 행사들을 만들어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을 위한 행사를 만들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좀 보시면 좋고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꾸 메타버스 쓸데없다. 들어갔더니 한 명은 혼자 돌아다니거든 1시간 동안.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러니까 전망이 자꾸 어둡다 이거야 메타버스가. 특히 공공기관들이 만드는 메타버스 봐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왜? 뭘 기획 의도가 있어요 이 행사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반전도 있죠 반전. 작년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는 것이 들어봤어요. 비전 프로? 이게 뭐야? 그 VR 글라스예요. 그 지금 저 메타 페이스북에서 똑같은 거 만들었는데 얘는 사실 차원이 달라. 이 기계 하나가 400만 원, 500만 원이래요. 근데 이거는 저도 아직 못 써봤지만 그 애플 영상 보면은 완전히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내년에 나오면 또 메타버스 마이스 이벤트가 이 기기들을 가지고 또 한 번 뭔가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는 하고 계셔야 앞으로 온라인을 어떻게 오프라인을 엮어내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했지만 새로운 스타트업이 자꾸 들어온다. 요새 제가 봤던 재미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천. 그 인천이 요새 마이스 기업들 그 육성을 막 해주거든요. 그 인큐베이팅을. 근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스페이스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뭘 하느냐면 그 예를 들면 컨벤센터가 그 한 일주일까지 대관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공간은 절대 못 팝니다. 왜? 보통 PCU들은 행사 6개월 전, 1년 전에 대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 안 팔렸다는 얘기는 이거 절대 못 판다는 얘기예요. 누가 일주일 남겨놓고 대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뭐야? 죽는 공간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이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이걸 자기들 싸게 받아요. 컨벤센터한테. 그래서 이걸 다 누구한테 주냐? 그 인천 지역의 프리랜서들, 예를 들면 피트니스 강사, 뭐 수학 강사 이런 뭔가 강의를 한다거나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싸게 이런 공간들을 팔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피트니스는 일주일 남겨놓고 대관해도 사람 모을 수 있잖아, 그죠? 어차피 자기 회원들이 있고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 입장에서는 죽는 공간 싸게라도 팔아서 돈 벌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강사 입장에서는 이런 기가 막힌 컨벤션 센터를 싼 값에 임대해가지고 아주 멋진 행사 만들어서 좋고, 스페이스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지역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지금 인천의 마이스 스타트업에 뽑혀가지고 그 아예 그 창업 자금 지원받고 엄청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 회사가 뭐 마이스 알겠어? 절대 몰라요. 그냥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자꾸 이런 마이스 공간, 저 마이스 이벤트를 묶어서 행사를 만드니까 사실 마이스가 되게 뭐랄까 대중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회사도 오로지 앱으로 하는 거예요. 앱으로 다 예약받고 앱으로 다 결제해가지고 앱으로 예약 끝내버리면 현장 가서 그냥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은 다 이런 마이스와 엮어서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DMN, 여기는 디노마드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AI 기업이에요. AI. 그러니까 원래가 AI 하는 회사인데 마이스를 알아서 마이스가 AI랑 붙으면 돈이 되겠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이스 데이터는 매년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1년에 마이스 행사로만 400억씩 벌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인데 여기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경기 유니크 베뉴, 제가 아까 유니크 베뉴 얘기했죠. 경기도도 경기 유니크 베뉴 사업을 합니다. 한 12개 지역에 있는 유니크 베뉴를 묶어가지고 이걸 디노마드가 AI로 다 추천을 해줘요. 메뉴를 마이스 기획자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외 행사가 필요해? 그럼 야외 행사 가능한 베뉴만 묶어서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저녁 만찬이 필요해? 그럼 저녁 만찬하기에 아름다운 공간만 AI로 묶어서 추천을 해줘요. AI는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사실 너무나 효율적으로 공간 임대라던가 행사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노마드가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전 마이스 잘 몰라요. AI 회사인 거예요. AI.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통적인 어떤 마이스 비즈니스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 긴장되는 거죠. 뭔가 이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다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구나.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좋고 네 번째는 뭐냐면 도시. 그래서 마이스가 사실 행사 기획도 중요하고 행사 공간도 중요한데 그럼 우리 경주시 같은 이 도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마이스 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지금 완전히 개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스 참가자가 계속 성격이 바뀐다고 그랬죠. 카멜레온처럼. 그러니까 바이어였다가 비즈니스 여행자였다가 그 도시를 방문하는 투어리스트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곳곳에 돈을 쓰기 때문에 마이스를 도시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자체가 전부 마이스과가 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도시가 왜 마이스를 해야 되는지 사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이 도시에 안 떨어뜨리면 마이스 할 필요 없죠. 그죠? 경주 하이쿠에 와가지고 돈 안 쓰고 하면은 뭐하러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킨텍스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킨텍스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 56,000명이 전부 외국인. 로타리 총을 제가 유치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저의 아직 남아있는 자존심입니다. 왜냐면 아직 이 행사보다 큰 행사를 우리나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행사를 딱 유치하고 나왔어요. 퇴사했어요. 왜?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나왔는데 실제 이 행사 개최했을 때 우리 직원들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미니 도시였대요. 미니 도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56,000명이 퀸텍스에 일주일 내내 어깨 부딪히며 다니니까 저 무슨 미니 국제 도시 하나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성공적이었구나 봤더니 웬걸 이 행사를 했을 때 그 고양 사공회의 소장이 뭐라고 했냐면 행사는 컸지만 고양시는 실패했다라고 했어요. 아니 왜 56,000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고양시 킨텍스에. 근데 왜 실패했다고 했을까요? 예? 아까 얘기한 거예요. 56,000명이 어디 안에만 있는 거예요? 킨텍스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고양시가 56,000명을 불러왔으면 고양시에 오래 머물면서 고양시 안에서 돈을 써야 고양시가 국제회의를 유치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로타리 총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냐면 56,000명이 왔는데 그러니까 로타리는 뭐예요? 또 심지어 로타리 멤버들은 자산이 10억 이상만 돼야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가입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가 뭐 하고 싶겠어요? 고양시 왔을 때. 회사 끝나면. 네? 쇼핑하고 싶게 당연히 쇼핑. 관광. 그 다음에 그 고양시에 어떤 기업이 있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양시에. 고양시
지금도 사실 킨테스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뭐 있어요? 킨테스 옆에 아파트가 교세 아파트.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을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돈을 다 어디다 썼을까요? 서울 갔으면 서울 가죠. 5만 6천 명이 맛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 상공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 도시에 5만 6천 명 와가지고 못하는 멤버들이 막 투자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막 관광도 해가지고 막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했는데 다 여기 머물다가 가더라. 그러니까 딱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고양시의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가 도시를 살리려면 절대로 경주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에이펙 2025 유치한다고 막 써있대요. 에이펙을 하셨을 때 하이커 안에만 있으면 이거 하나 많은 거예요. 그 참가자들이 경주 모든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도시에 뭘 떨어뜨려야 돼? 돈, 시간을 떨어뜨려야 경주가 에이펙을 유치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이커에 생각하고 가잖아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이스 도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컨벤션 센터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 오래 머물게 만드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 브랜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브랜딩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항상 앞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갤럭시 쓰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나 핸드폰 갤럭시 쓴다. 네, 이렇게 우리는 세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제가 대학생 가면 가는데 제가 어디 가가지고 혹시 갤럭시 쓰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대학생만 있을 때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아무도. 근데 그 아이폰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래요? 전부 다 손 들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애플이 좋아? 왜 그렇게 아이폰을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재밌는 건 뭐냐면 어느 한 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아이폰 사진 감성이 너무 좋아요. 감성. 갤럭시는 이거 쫓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온다 이거는. 또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포장 박스 뜯을 때부터 설레요 저는. 그 유튜브 보면 막 언박싱 영상 막 진짜 이렇게 카메라 달고 이렇게 머리에. 그러니까 이 카메라 포장 박스부터 설레는 거야. 디자인 너무 예쁘다. 또 어떤 사람은 뭐야? 애플 그 디자인, 그 사과 모양 디자인, 그다음 아이폰 이번에 뭐 티타늄이 어쩌고 사과 모양의 그 애플 아이폰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산다. 또 어떤 사람은 애플샵 가면 되게 막 프로페셔널 막 직원들이 파란색 유니폼 입고 서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 한 명씩 이렇게 마치 전문가처럼. 그러니까 그 애플샵의 인테리어, 뭐에 간지가 난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요인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도시도 똑같아요. 도시. 여러분 경주에서 살죠, 그죠? 경주가 왜 좋아요? 경주가 왜 좋아요? 경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보나마나 물어보면 경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100%다 다를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그 신경주가 왔을 때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의 느낌이 너무 친절해. 그 첫인상이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이 자연, 기후, 그 다음에 공연, 쇼핑몰, 그 다음에 어떤 박물관, 미술관, 또 컨벤센터.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절대로 도시의 브랜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도시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 경험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총체적으로 여기 왔을 때부터 갈 때까지, 이 도시에 왔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그 모든 경험들이 좋아야 사람들은 이 경주를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브랜딩은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커만 잘해서 될 수 없고요. 호텔만 잘해서 될 수 없고요. 학교만 잘해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분이 도시에 이러한 공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경향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어떤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호텔, 유니크 베뉴, 그 다음에 로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베뉴, 또 자연, 비즈니스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베뉴. 이런 공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경주는 호텔 있죠. 유니크 베뉴 있죠. 로컬 문화 즐길 수 있는 공간 있죠. 자연, 비즈니스 인프라 다 있죠. 사실 경주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하나가 묶여져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즐거워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도시에 왔을 때 내가 경주 오길 잘했네. 사람들은 뭘 가지고 경주 오길 잘했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드는 시간, 돈, 피곤한데 굳이 와야 되나? 그 에너지 이런 것 다 합쳤을 때 이 분모보다 여기 왔을 때 얻어가는 혜택, 그게 펑셔널리 기능적인 혜택이든 아니면 이모션, 정서나 감정적인 혜택이든 분자가 더 높으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쓴 것보다 혜택이 많으면 야 경주 오길 잘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들은 사실 이 모든 이 플레이어들이 각자 역할을 해서 가치들을 만들어 내셔야 방문자들이 여기 오길 참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스 도시, 특히 관광공사라던가 아니면 CBB라던가 지자체들은 마이스 구성하겠다? 컨벤션 마이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행사도 잘하셔야 되고요. 셔틀버스 회사도 잘하셔야 되고요. 호텔도 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술 단체들도 잘 하셔가지고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결국 우리 경주에 대한 브랜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공간 컨텐츠가 묶여가지고 이 도시에서 돈을 쓰고 즐기면 사실 경제 파급 효과가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경제 파급 효과는 뭘로 계산해요? 제가 논문들을 좀 보니까 마이스바의 논문들을 보니까 항상 경제 파급 효과 계산할 때 그 방문객 숫자 가지고 계산하더라고요. 방문객 숫자 몇 명 왔냐 1년에 경주에 몇 명 왔냐. 근데 사실 몇 명 왔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몇 명이 얼마나 이 경주에 머물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로타리 얘기했잖아요. 5만 명이 오면 뭐하냐고. 3시간 있다 서울 가는데. 고양시는 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10,000명, 아니 5,000명이 오더라도 일주일 열흘을 머물면서 이 도시에 머물면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왜?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돈을 쓰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마이스 도시가 잘 성공하시려면 사실 몇 명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몇 명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게 각자의 플레이어들이 역할들을 하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PCO, PU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다른 어떤 플레이어 역할을 하셔도 마이스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기업에 가셔도 마이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그 전시팀이 있는 대기업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대기업 중에 전시팀이 있어요. 그 전시팀은 뭐냐면 1년 내내 전시회만 다녀요. 전시회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시팀 역할은 뭐냐면 예를 들면 갤럭시 뭐 S24가 내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시회 6개월 전에 그 제품을 먼저 갖고 나가요. 해외에. 그 제품, 그 먼저 보여준 제품들을 한 300개, 400개를 전시팀에서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그 전시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새는 일반 기업, 특히 뭐 CJ 같은 경우도 K콘이라는 컨벤션을 아예 만들어줘 직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기업에 가셔도 다 마이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분명히 마이스 도시 가치가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산업 트렌드를 한 4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공간이 변하고 있다. 공간이 살려면 잃을 수 없는 경험들을 줘라. 두 번째, 마이스. 행사로 이제 더 이상 부스 팔아서 안 된다. 정보만 전달하는 세미나는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여기 머물렀을 때 내가 뭔가 돋보이는 것.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여러분이 여행하는 이유 뭐예요? 밥 먹는 이유 뭐예요? 인스타 올리기 위해서는 인스타 월시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돋보일만 하냐 이거지, 오프라인 공간들의 가치는. 오프라인 행사의 가치는. 그러니까 내가 돋보일 만한 행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컨텐츠가 묶여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테크놀로지가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하고 AI,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묶여지면서 자꾸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그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도 마이스에 투자를 많이 해요. 마이스에 IT가 결합하는 회사들, 왜? IT 비즈니스의 전망이 높으니까 마이스. 그래서 그런 투자금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분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도시가 마이스로 먹고 살려면 방문객 숫자도 중요하지만 체류 시간을 늘려라. 그게 마이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지금같이